이번 동영상에서는 파이썬의 함수와 클래스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이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제 소개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항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들로부터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또는 이제 인스턴스들을 이제 만들고 하는데, 그러한 개념들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클래스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 클래스로부터 어떤 뭐 오브젝트나 또는 인스턴스라 그러죠. 인스턴스 또는 우리말로도 인스턴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뭐 오브젝트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개체들의 속성이라든지 그 개체가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 또는 뭐 함수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용어들도 생소하고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복잡한 개념들을 사용 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뭐 엑셀 파일처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요. 지난 동영상에서 공부한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배열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이제 변수들을 만들고 그 변수를 이제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데이터 분석의 과정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조금 전에 소개한 이제 이런 클래스라든지 뭐 오브젝트라든지 애트리뷰트 속성이라든지 뭐 메소드라든지 그런 그 개념을 이제 몰라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함에 있어서 이전에 지난 동영상까지 공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모듈들, 예를 들면 넘피라든지 아니면 뭐 판다라든지 아니면 매스라든지 수식 계산에 있어서는 매스라는 모듈이 또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모듈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함수들이 불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비추어서 딱 이 목적에 맞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메소드 또는 함수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나 메소드를 실제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그 과정을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여기 이렇게 x 값이 있는데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x 값을 사용을 해서 여기 이제 y 값을 계산을 하는데,
x 값이 이제 양의 값일 때는 y는 x 자성 이런 이제 함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2차 함수 이런 함수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y는 x 자성. 그런데 x 값이 이제 0인 이 구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보여져 있는 것처럼 y는 0. 그래서 그럼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제 x 값이 입력이 되면 그 x 값에 대해서 이제 y 값을 계산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작업에 딱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함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복사해서 붙여놓은 프로그램을 보면 y는 x 자성 이런 함수는 있죠. 그 다음에 y는 0 이런 함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x 값이 0보다 크고 때는 y는 x 자성이고 x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y는 0이고 그럼 이런 값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y 함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x 값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x가 2다. 그래서 이런 이제 x 값이 있을 때 이 x 값의 제곱 값을 가지는 y라는 함수를 정의하려면 그 프로그래밍의 사칙 연산에서 공부한 것처럼 y는 뭐 x 곱하기 x 뭐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프린트 y 해보면은 이렇게 4가 나오고 아니면 뭐 제곱근을 나타내는 함수 그 연산자인 별표 2개를 해서 x의 자성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이제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뭐 x가 2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x가 10이다. 그러면 이제 x가 10 하고 그다음에 y는 x의 자성. 그다음에 프린트 y 하면 이렇게 100으로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제 y는 x 자성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y는 0이다. 이런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x 값에 대한 y 값을 계산하려면 여기 이제 노트북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x는 3이죠. x는 10이죠. 그러면 실제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x가 10이고 y는 1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가 10이 아니라 만약 x를 이제 마이너스 1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가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x가 마이너스 10인 경우에는 y가 0으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마다 매번 그 x값 밑에다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을 해놔 놓고 x값이 바뀌면 계속 이 코드를 매번 이제 실행을 시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가 100이 됐다. 그럼 x가 100이 됐으면 그 y 값을 계산하려면 y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는 이 코드들을 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하면 뭐 y가 10,000.
그러면 이런 이제 코드를 새로운 x 값이 입력될 때마다 매번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이제 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어떤 이제 이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DEF라는 그런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def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죠? 그건 이제 함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 함수에 보낼 그 인자들을 우리가 이제 가로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경우에는 이제 x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그 함수에서 계산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이제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여기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def 하고 난 뒤 my 그러니까 뭐 임의 이름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무 이름이나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자 x 값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x 값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y는 x 자승으로 계산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else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y는 이제 0으로 계산을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산된 y 값을 리턴 이제 돌려주려는 겁니다. 뭐로 돌려주는 거죠? 함수 값으로 돌려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면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 myy라는 함수가 이제는 항상 이렇게 정의가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myy를 부르면 요 부분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my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0, 그러니까 0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yy에다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 플러스 1을 넣어서 실행을 하면 4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myy에다가 10을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서 이제 10 하면 요 10의 값이 어디에로 전달이 되느냐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이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요 my의 요 x인자 요 x 값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10이 되기 때문에 y는 10 곱하기 10의 자성에서 100이 되고 그래서 그런 y를 리턴을 하면 여기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myy가 계산 결과가 이제 10의 자성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00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편리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 코드를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매번 타이핑해서 실행을 할 필요 없이 어딘가에서 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함수의 이름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함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자 값을 줘서 그 함수를 불러옴으로써 그 함수의 결과 값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 함수를 만들 때 함수의 인자의 데이터 타입, 여기서 이제 인자 타입이라 그랬죠. 인자의 데이터 타입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결과로 계산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의 데이터 타입도 뭐라는 것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복사해서 붙여놓은 데를 보면 myy를 x는 float 실수다. 그래서 그 계산된 값도 또 실수가 계산돼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0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디폴트 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자를 이제 부여하면 그러니까 my 10 하면 10이 여기 이제 이렇게 x에 전달이 되는데 이 10을 입력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 디폴트 값을 정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 x가 0이다 하는 걸 정해 놓지 않고 그냥 myy를 부르면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10이다 그랬는데 10을 하질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규먼트 인자 x가 미싱 됐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입력을 안 하면 그냥 0이 입력된 것처럼 해라. 이렇게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폴트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렇게 myy를 이제 정해 줬으면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면 위에서 myy라고 해서 my2 해서 다른 이제 함수명을 주고 이걸 실행을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이제 my2 10 하면은 100이 나오는데 만약에 인자 값을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는 입력을 안 하면 인자 x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미싱 됐다. 없어져 버렸다. 없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입력을 안 해도 0이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요 위에서 my2에서는 x가 실수값인데 그 다음에 만약 입력이 안 되면 그냥 0이 입력된 것처럼 간주해라 하는 게 이제 디폴트 값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 값이 무엇인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 이제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폴트 값이 0이기 때문에 0에 자성해서 이제 0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변수의 유형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해도 파이썬이 그걸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변수의 유형을 뭐라고 지정을 했죠? float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float가 실수다. 그래서 그 결과도 실수값이다. 그런데 여기서 my2 해가지고 10 하면 10은 정수잖아요. 그럼 정수가 들어오면 이게 정수가 실수하고 달라서 뭐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수가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입력을 하면 정수를 자동적으로 실수로 바꿔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건 10을 그냥 실수로 받아들여서 100을 계산한 모양이다. 그러면 실제 정말 my2의 10이 이제 100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100의 데이터 타입이 뭔가를 한번 보면 인테저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함수는 데이터 타입이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float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테저가 나왔죠. 그럼 이게 같지가 않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파이썬은
그 데이터 타입을 이게 함수를 정해 놓은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실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정해 놓느냐? 그냥 이 프로그램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가해 놓는 거지. 실제로 여기서 float라고 정해 놓았다고 해서 파이썬이 이걸로 float로 데이터 타입을 정해서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테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인테저가 입력됐다고 해서 뭐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파이썬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입력되는 데이터 값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데이터 유형을 계산해서 돌려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my_y2라는 이런 이 함수에 대해서도 입력되는 것이 10.0, 그러니까 float가 입력이 되면 계산을 하면 실수의 자성은 실수죠. 그러니까 10.0으로 입력이 됐으면 그 계산된 값 my_y2 10.0의 데이터 타입이 뭔가 이렇게 보면 float가 되는 걸 볼 수가, 실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함수를 정의할 때 데이터 유형을 정의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걸 정의해 준다고 해서 파이썬이 그걸 그대로 확인을 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실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파이썬 함수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파이썬 함수를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 제공되는 것은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 문장에서 특정 단어들, 여기서는 이제 letters라고 되는데 특정 단어들, 여기는 각각 하나가 이제 영어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나 또는 E나 또는 I나 또는 O나 또는 U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특정 단어들이 몇 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이제 map 함수, 그러니까 딕셔너리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는 이것을 딕셔너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a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가 2번 발생했고 뭐 I가 뭐 10번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E네. E가 뭐 한 번도 발생 안 했고 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이제 함수를 한번 예시를 한 것인데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und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자 하는 어떤 단어가 몇 번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딕셔너리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렇게 대괄호로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문자고 대문자를 이제 구분 안 하고 예를 들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도 같은 글자로 이제 취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입력되는 문장을 뭘로 바꿔주는 겁니까? 소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글자들도 알파벳도 소문자로 바꿔주곤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잠깐 두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면 이 문장에 있는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my test phrase 라는 이제 이런 이제 문장을 이제 입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입력을 하면 이 문장에 있는 각각의 캐릭터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M, Y, 그 다음에 빈칸 T, E 뭐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 캐릭터가 여기 있는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알파벳 문자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확인하려고 하는 문자를 함수의 인자로 두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으면 뭐를
무엇을 이제 체크하느냐 그러면 모음 아에이오우 영문자의 알파벳의 모음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문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캐릭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my test phrase 맨 처음에 빈칸인데 빈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M, Y 그다음에 또 빈칸 T, E 하면 E가 이제 나타났죠. 그럼 이제 E가 여기에 문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문자 그러니까 요 E에 대해서 몇 번 발생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증가시켜 줘야 되는 거죠. 한 번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found 캐릭터를 찾아서 그러면 이제 이런 딕셔너리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키 값이 이제 캐릭터죠. 그러면 E라는 키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value는 뭐가 value냐 하면 그 알파벳 E가 발생한 횟수가 이제 value가 되는 거죠. 그 횟수에다 1을 더해서 이제 하나씩 늘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리턴하기로는 이제 found라는 딕셔너리를 리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레타 프리퀀시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은 아에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몇 번 나타났다 하는 게 계산이 되고 아니면 뭐 아에이오 다 할 필요 없이 나는 아에 이까지 각각에 대해서 3개의 글자가 몇 번 나타나는 것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3개의 글자에 대해서만 발생 횟수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떤 단어가 아니죠. 어떤 글자 E라는 글자가 한 번 이상 이미 발생했으면 그걸 이제 그 발생한 횟수를 불러와서 그걸 하나 더 증가시키면 되는데 만약 한 번도 발생 안 했으면 맨 처음에는 어떤 상태죠? 한 번도 발생 안 했으니까 우리가 0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에서는 그게 아직 정의가 값이 초기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서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E가 맨 처음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때 found E의 키가 E인 found의 값을 불러와라 해서 found E 이렇게 하면 이건 아직 이제 처음이죠. 그럼 처음이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0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부르면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초기화를 안 시킨 지금 value가 뭐라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value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없는 걸 불러오라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글자들에 대해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이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letters row에 있는 그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for character 그 개별 글자에 대해서 found character 그 딕셔너리의 value가 영어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면 다 이제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처음에는 아직 한 번도 발생 안 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발생 안 했다 하는 값으로서 0을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0을 입력을 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려오면 한 번도 발생 안 했으면 0이라는 값이 불려져 나올 것이고 뭐 2번 이미 발생했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E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체크할 때는 먼저 첫 번째 E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1이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이제 1이 불려오겠죠. 그럼 1이 불려오면 그 1에다가 다시 이제 하나를 증가시켜서 2라는 값을 이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어떤 문장에 영어 글자가 몇 개 발생했는지를 간략하게
찾아내는 그런 이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